한 주간의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였습니다. 오늘은 요즘 최고로 핫한 종목이죠.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이수 페타시스와 소액주주가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는 걸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액주주들은 유증 철회를 논의한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약간 의심이 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만나는 장소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수 페타시스 주주연대에서 액트 플랫폼에 올린 그런 공지인데 서울 내에 있는 외부 회의실을 대여했고 주주는 4명이 간다. 회사에서는 위치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 이유는 돌발 행동을 하는 주주들이 찾아올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비공개로 외부 회의실을 빌려서 진행을 했는데 이수 페타시스는 본점은 대구에 있습니다만 서울에 지점이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서울 사무소라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외부 사무실에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만나고 나서 처음 나온 기사가 이수 페타시스 유증 처리 없다. 대신에 상반기 내에 별 유효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1시 36분에 기사가 났고요. 이 기사를 보고 주주들이 난리를 치니까 주주연대 쪽에서는 좀 바꿔달라고 해서 기사 정정 요청을 했고 제목이 소액주주연대는 유상증자가 철회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뉴스가 나온 1월 7일 날 갑자기 저렇게 확 떨어지게 되죠. 오후에 기사가 나면서부터 유증철회가 없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주가는 빠지게 됐고요. 이랬더니 이제 주주연대 그에서 이용을 하는 액트 플랫폼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회사에 쳐들어가가지고 깽판 치고 다 때리 부수고 돈 물어주겠다. 그리고 사모펀드 하나 찾아가서 사모펀드한테 우리 지분 넘기겠다.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유튜버한테 수고비를 주고 어떤 그 방송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뭐 돈 물어주면 깨판 치고 돈 물어주면 처벌을 안 받는다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관련해서 사례로 삼을 만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 증권이 비슷한 시기에 유상증자 진행하는 걸로 이제 증권신고서를 냈는데 현대차 증권의 증권신고서가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해외 부동산 사업하고 자본 적정성의 내용을 보완하라는 그런 이제 정정 요구를 금감원에서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현대차 증권은 증권신고서에서, 자, 그 주주들하고 이런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했고,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은 주요 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의 내용도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2025년 1월 8일까지 주주와 소통을 진행을 해서 개인 주주하고 의견 청취 및 소통, 전화했다는 이야기죠. 114번 통화를 했고, 대면 미팅 8회, 이건 아마 그냥 작은 기관 투자자 내지는 그 기관처럼 보이지만 기관이 아닌 개인들을 말한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하고는 10번, 대면 미팅 2회, 이렇게 이제 소통을 했다라고 적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 미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통과가 된 거죠. 이수 페타시스도 이걸 참고를 해서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유상 증자를 한다고만 하면 자꾸 금감원에서 정정 내라고 하니까 사실 정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건 일상적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걸 확대 해석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유상 증자를 막는다라고 금감원에서 이제
금감원에서 유상증자를 막고 있다라고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자본을 시장으로부터 회사로 유입시키는 역할이 있는 건데 그 자금 조달 창구를 자꾸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 이수 페타시스는 결국은 강행하기로 그 뭐 경영진이 마음을 먹은 거네요. 예, 경영진은 마음을 먹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증권이 먼저 이게 선행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행을 했고 같은 날 10일 날 아마 그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공시가 나간 거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 애들끼리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요 문구, 요 워딩들을 좀 쓰기 위해서 또 사회적 이슈도 됐으니까 한번 미팅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증권사 자체도 얘들도 야, 이 사람들도 현대차 증권도 증권신고서나 이런 것들은 엄청 자주 씁니다. 자기들 거는 대부분 이제 사채 발행 때문에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여기도 2차 정정 을 하고 2차 정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을 된 것 같아요. 뭐 노멀한 거죠. 예, 노멀한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그 증권사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2차 정정까지 갔다라는 건 조금 좀 그런데 요즘 시기가 금액이 2천억이고 주주들에 대한 뭐 그 입장들을 좀 이제 반영을 했느냐 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졌어요. 강해졌기 때문에 요런 시간들 이제 만나는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몇 번 만났고 누굴 만나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몇 번 정도 얼마나 회사가 진정성 있게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했느냐 이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써줘야죠. 몇 번 미팅했고, 몇 번 통화를 했고, 또 얘들이 요구사항은 뭐 내용 증명 보낸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반영했고, 어떤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얘들이 이게 선례가 되는 거죠. 이제 다음부터 증권신고서에 이제 정정 요구가 나오면 다 이제 요런 부분으로 갖다가 쓰는 거죠. 저 같아도 갖다 쓰겠습니다. 저 같아도 갖다 쓸 것 같고요. 이분은 참, 그러니까 뭐 그냥 열받는 건 아시겠는데, 뭐 때문에 열받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 그리고 이게 무슨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회의실에서 했고, 근데 외부 회의실에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 소액주주연대나 이쪽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 이런 놈들이 많다 이거지. 자기들 안에서도 이런 놈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야. 본인들도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놈들과 나는 다르다. 여기 참석하는 네 명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정상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억셉을 했다. 합리적 생각이라서 가렸다. 어, 그나마 이제 주주연대 사람 요 주주연대 운영진들은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면 좀 좋겠네요. 근데 하는 거 보니 어, 좀 심도만 차이가 있다. 심도만 차이가 있다. 이거를 냈다고 기사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거를 뭐 이 에너지 경제신문 이게 뭐 엄청나게 그 영향력이 센 신문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이오라는 2차 전지 때문에 에너지 경제신문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뭐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첫 번째 냈던 거는 이제 그냥 워딩 받아 쓴 이제 회사를 반영하는 워딩이고 두 번째는 소액주주. 내용은 아마 같을 거예요. 내용은 같을 건데 소액주주 제목만 이제 회사 측 제목이었냐 소액주주 제목이었냐 이게 뭐 중요한 건지 모르겠고 그럼 실질은 요 잠깐 요 7일 날 이제 그 기사가 나간다면서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10일 정도 되면 이제 2, 3일 진정되면 다시 반등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또 기사 나가면 이제 폭락을 하는. 아, 근데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하여튼 요즘 들어서 주주 운동이 좀 뭔가 좀
물론 이제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잘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나도 이제 하나의 주주로서 회사의 이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는 참 좋고, 소액주주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서의 발전이 도움은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과격해지고 좀, 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번에. 깽판친 영상. 이런 깽판친 영상을 한다고 해서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나? 무슨 경찰이 먼저 볼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금감원에서는 이거 뭐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 세 번은 예전 여태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증권신고 두세 번은 뭐 정상적인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두세 번 하면서 그러면서 회사를 다시 뒤돌아보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채우고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장 위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정정을 때렸는데 니들이 하고자 하는 그 돈 땡겨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시장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라. 적극 알려라. 이게 이제 주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 이제 너네가 상장사로서 소액 주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고 좀 설득하는 과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해라. 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일이 그 상장사 이걸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물론 이제 어떤 주주분들은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그런 거 안 할 거면 뭐하러 상장했어라고 얘기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어떤 면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좀 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조금 더 한 발 더 건전화되는 걸로 진보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담당자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뭐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한 줄 쓰기 위해서 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하는 거는 한 두 번까지는 일반적인 일이다. 그리고 금감원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죠. 그 일한 티를 내야 되고. 그래서 감독기관으로서의 최소한 역할이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요즘 들어서 보면 이제 주가 빠진다고 주주 배정 증자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삼자 배정하면 이제 또 회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주주 배정하면 최소한 내가 돈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지분 희석을 되는 건 막을 기회 있지만 삼자 배정하는 거는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빠지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저희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